이번 시간에는 01 컴퓨터 구성 요소 비트 논리 게이트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요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부터 이제 코드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 중에서 이제 컴퓨터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보면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생각보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바가 굉장히 적구나. 그것을 느꼈고요. 그것의 이제 핵심은 전기를 끄고 킨다. 요거 두 개만 컴퓨터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굉장히 자약적인 기능을 가지고 하나씩 계속 붙여가지고 더 복잡한 기능을 이제 제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제 끝이 이제 드디어 프로그래밍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우 작은 기능이라도 이 작은 기능을 응용해서 매우 큰 기능을 만들 수 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크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그 중간중간의 과정이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컴퓨터 구조에서 우리가 익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처음이니까 요 빨강머리 앤이라는 이 만화 영화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사실 소설이죠. 요 소설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빨강머리 앤이라는 것은 이제 캐나다의 루시모드 몽고메리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이 빨강머리 앤과 그 친구 간에 이런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강머리 앤이 살고 여기에 이제 자기 친구가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요게 이 작가가 이 살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에. 근데 이제 당시에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강머리 앤이 내가 저녁 때 여기 이제 2층인데 여기에서 내가 촛불을 하나 들고 있다. 촛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가 이 촛불을 한번 깜빡이면 예를 들어서 나 할 말 있다. 요런 이야기이고 또 요거를 뭐 2번 깜빡이면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니?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번 깜빡이면 이거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요 중간에 어떤 우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로 빨리 와라 라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서로 자기 친구랑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하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깜빡인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딸랑 요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로 지금만 해도 뭐 부른다, 뭐 밥 먹었니, 모이자 이렇게 3개의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깜빡이는 거 하나 가지고도 3가지의 의사소통이 되는구나. 신기하네. 아이디어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늘리면 뭐 4번 깜빡일 때, 5번 깜빡일 때, 7번, 8번 하면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아주 제약적인 조건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가 이제 첨자인데요. 첨자는 이제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6개의 점 중에 어떤 부분이 튀어 올라와 있는지를 손으로 만져가면서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첨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딸랑 이렇게 6개의 자리가 있고요. 이 자리에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이 단 2개의 수단을 가지고 구별자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 이 큰 원을 넣고 어떤 자리에 작은 원을 넣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파벳도 이 6개의 자리를 가지고 다 표현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알파벳이 표현이 가능하면 이 알파벳을 이제 붙여가지고 단어가 표현이 가능하고 이 단어를 또 붙여가지고 문장이 표현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딸랑 이 크고 작은 원을 사용을 해서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딸랑 크고 작은 원 요거 2개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는 껐다 켰다 요거를 껐다를 0으로 놓고 킨다를 1로 놓는다라고 하면요. 이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껐다 켰다 요 딱 2개만 있으면 이 2개 가지고 문자를 다루는 커뮤니케이션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0과 1을 가지고 숫자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숫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원래 150이라는 이런 숫자는 십진법의 수죠. 십진법의 수. 그죠? 0에서부터 9까지의 해당 자리에 표현할 수 있는 10개를 표현할 수 있는 십진법의 수인데 이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익힌 이진법으로 변환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변환하는 방법이야 까먹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배운 기억은 있을 거예요. 십진수를 어떻게 이진수로 만드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152, 100, 10111. 또 이진수를 십진법으로도 또 변환이 가능하고. 그래서 0과 1만 있으면 숫자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문자 그리고 숫자 둘 다
0과 1만 있으면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 숫자뿐만이 아니라 이 0과 1 딸랑 이 두 개만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이 바코드도 이게 여기를 이렇게 어떤 바코드 기기로 탁 찍잖아요. 찍으면 이 각각의 선에 하얀색이냐 검은색이냐, 검은색이 얼마나 굳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바코드 기기가 결과적으로 하는 역할은 이 각각의 자릿수가 0이냐 1이냐로 변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어떤 이 상품의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보통 이 0과 1의 이 자리를 보통 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트 컴퓨터라는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었는데, 개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이 과정을 거치는 학원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뭐 다양한 학원들이 많죠. 예. 그렇긴 한데 그 학원이 왜 이름을 비트 컴퓨터로 졌을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이 비트 0이냐 1이냐 요 자리에 대한 이 비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 비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결과적으로 그 밑으로 가면 컴퓨터는 이 비트를 기반으로 해서 꺼졌다 켜졌다 딸랑 이 두 개를 가지고 모든 처리를 다 하는데, 이 간단한 0과 1의 이 비트가 사실 이렇게 따지고만 보더라도 숫자도 표현 가능하고 문자도 표현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자나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비트로 그게 가능은 하겠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더 이후로 가면 어떤 식으로 이제 산술 연산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컴퓨터 구조에도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게이트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 게이트라는 것은 논리 회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특정한 연산을 하는 논리 회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이 논리 연산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AND 게이트는 무엇이냐면 요게 입력이라고 보면, 그다음에 요것을 출력이라고 보면, 우리는 지금 0과 1 밖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린 프로그래밍을 알고 있기 때문에 0을 false라고 하고 그다음에 1을 true라고 하면요. 예. 요렇게 둘 다 입력이 0일 경우에는 AND는 우리 if문에서도 똑같이 쓰잖아요. if문에서도 요거 조건 그다음에 AND 해 가지고 요 조건, 네. 요 둘 다만 true일 때에만 이제 요것이 전체가 true가 되죠. 그쵸? 똑같이 이 AND 게이트도 동일하게 둘 다 0이거나 하나라도 0이면 다 출력은 0이고, 둘 다 1일 때만 1로 출력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이제 AND 게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OR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둘 다 1이기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괜찮고, 요럴 때는 출력이 1이고 둘 다 0일 때만 0으로 나오는 게이트를 이제 OR 게이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논리 회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정도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요런 정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정도 때쯤 한번 배웠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지를 연결해 놓고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종의 논리 회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스위치가 요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연결이 안 돼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불은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불이 들어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이렇게 스위치를 누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눌러져 있어야 불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요걸 A로 놓고 요걸 B로 놓으면 일종의 AND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걸 아웃풋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OR 게이트는 어떻게 이 회로를 가지고 만들 것이냐? 이것은 초등학교 때 우리가 병렬 연결 뭐 이런 거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여기로도 전류가 통하고 여기로도 전류가 통한다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연결이 돼도 어쨌든 불은 켜지겠죠. 그렇죠? 둘 다 연결이 돼도 불은 켜지고요. 그런데 둘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전체가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 불이 안 켜지겠죠. 요게 이제 OR 게이트인 거죠. 그렇죠? 요번에는 이를 조금 더 고도화시켜 보겠습니다. 약간 특이한데 한 번에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요게 이제 일종의 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스위치가 있죠. 여기 스위치 누르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이제 자석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원래 이쪽 스위치는 요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연결이 안 돼 있죠. 여기, 그쵸? 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스위치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 내려와서 여기에 탁 붙게 되죠. 탁 붙게 되는 순간 이 전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불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일종의 외부 스위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거를 누르는 순간 안에서 요게 탁 붙여지면서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요걸 이제 우리가 스위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엔드 게이트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요렇게 자기장을 2개 놓고 스위치를 2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스위치 누르고 여기에 스위치 누르는 순간 여기가 원래 여기 있었다가 여기로 연결이 되고 얘도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쵸? 요 부분은 무엇이냐? 요 부분은 이제 뭐 접지 뭐 이래 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것도 이제 뭐 특별한 원리는 있는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부에 이렇게 스위치도 만들 수 있다. 예, 이를 기반으로 어떤 엔드 연산을 수행하는 이 전체가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도 연결이 되고 여기도 연결이 돼야만 여기에 불이 들어오죠. 그것은 우리가 이해했던 논리 연산, 엔드 게이트의 논리 연산과 동일하죠. 예. 그렇게 엔드 게이트처럼 논리 연산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논리 회로를 구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스위치도 이렇게 놓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생각보다 뭐 논리 회로라는 게 별거 아니네. 전구 놓고 이렇게 전선 연결하고 스위치 놓으면 되겠구나. 예.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논리 회로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기호를 쓰는 것처럼 기호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엔드 게이트는 여기가 이렇게 직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입력이 2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1이어도 얘는 0인데 둘 다 1일 때만 1이 출력이 되는 그런 논리 연산을 지원하는 것이 엔드 게이트고 기호룰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어 게이트는 어떻게 할까요? 오어 게이트는 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스위치는 2개인데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는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요거를 그림으로 쓰기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러면 사실 여기만 연결이 되거나 또는 여기만 연결이 돼도 어쨌든 불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스위치를 2개 놓는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기 스위치 눌러지는 바람에 여기 자기장 생기고 그래서 원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스위치가 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스위치가 눌러지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를 또 어떤 기호로 나타내느냐? 이런 기호로 나타내는데 엔드 게이트와 달리 이런 볼록한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출력이 1이 된다. 둘 다 1이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게이트가 여기 전구 그림까지는 컴퓨터 구조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그냥 딱딱하게 이런 식으로 기호를 씁니다. 이거는 컴퓨터 구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배경 설명과 함께 이런 재밌는 전구까지 가져와서 이해를 하면 그래도 좀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if문을 배운다라고 치면 여러분 다 프로그램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뭐 A and B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파이썬이라고 치면 요렇게 and 또는 뭐 or 이거 2개만 if문의 조건으로 배우는 건 아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느낌표. 요거 하면은 얘가 true이면 이 전체는 false, B가 지금 또 false면 전체는 true, 반대가 되는 거죠. 그쵸? 요런 게이트도 있는 거죠. 요런 논리 연산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다 회로로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 회로로 굳이 만들지 않다손 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논리 게이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이 출력을 내주는 회로를 우리가 논리 연산 회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느낌표 이것은 이제 낫 게이트인데요. 낫 게이트는 0으로 들어오면 1로 나오고 1로 들어오면 0을 출력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게이트들을 또 조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아와 낫 게이트를 연결을 하면 여기에서 오아 값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낫 게이트를 또 출력시키면 이 값이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이제 기호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요 낫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가 볼록하니까 오아에다가 낫을 붙인 게 되겠고 이 부분은 여기가 수직이니까 직선이니까 여기는 end고 여기다가 낫을 붙인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호를 쓸 수 있고요. 이를 우리가 여긴 end죠. end인데 여기에 낫을 붙였으니까 요것을 보통 nand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역시 or인데 뒤에 낫을 붙였으니까 이걸 n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nand 게이트와 nor 게이트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논리 연산을 이 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nand는 원래는 둘 다 1이면 and 같은 경우에 1이 나오는데 nand는 그 반대니까 오히려 둘 다 1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nor는 원래의 or는 둘 중에 하나 이상만 1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인데 그것은 이제 반대니까 둘 중에 하나 이상이 1이면 0 그렇지 않으면 1 이렇게 논리 연산 표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맥락을 좀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0과 1이라는 그 간단한 구분자를 가지고 문자도 표현할 수 있고 숫자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요번에는 그 0과 1이라는 전기를 껐다 켰다, 이 딸랑 두 가지의 동작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전구를 사용해서라도 선을 이렇게 이어서 논리 회로를 만들면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논리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논리 연산이 무엇이냐? AND라는 연산도 가능하고, OR라는 연산도 가능하고, NOT이라는 연산도 가능하고, 요 정도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또 간단한 것이 더 붙여가지고 노아도 되고 낸드도 되고, 이렇게 회로를 조금씩 연결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논리 연산을 다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굉장히 빠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논리 연산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더 붙이면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동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회로를 계속 연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하드웨어가 하는 역할은 이런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기 위한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회로는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기호들이 나왔는데 이런 기호로 표현하는 것도 이제 회로가 되게 복잡해지니까 좀 다 표현하기가 무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울대수식이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컴퓨터 구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AND 게이트는 A, B를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인데, AND 게이트의 입력을 A와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A, B. 요게 이제 AND 게이트를 표현한 것이고, OR 게이트는 A 더하기 B 덧셈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NAND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이런 바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A 플러스 B인데 여기 바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NOT은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어떤 조금 더 복잡한 회로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울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회로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기호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수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A, B가 되고, 그죠? 여기도 이제 CD가 되고, 그죠? 여기 O하니까 요거는 A 플러스 CD가 되고, 요게 이제 Y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죠? 요것도 C 더하기 D가 되고, 요거를 이게 AND니까 요걸 마치 곱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요것이 요 Y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큰 그림으로 이제 문자와 숫자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연산을 컴퓨터가 할 수 있다. 회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 회로를 더 붙여 가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전기 회로가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거나 또는 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표현하거나 해서 이런 하드웨어를 만든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왜 정리하냐? 일단은 컴퓨터 구조에서 이 두 가지 기호들에 대해서 역시 정리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논리 연산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일단은 정리를 해야 이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산술 연산, 덧셈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논리 연산의 그런 회로를 가지고 덧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0과 1, 전기가 껐다 켰다를 가지고 조금씩 응용을 해가면서 어떤 기능들이 계속 만들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것도 일종의 기호잖아요. 원래대로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쓰고, 요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쓰죠. 이런 식으로 이 IT의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복잡도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을 어떤 간단한 수학 기호로 나타내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그 내부적인 그런 기술들은 이제 숨기고,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부분만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꽤 있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컴퓨터의 개발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의 개발자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핵심 컴퓨터의 컨셉은 무엇이냐? 크게는 디바이드 앤 컨커, 복잡한 문제일수록 쪼개서 각자를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상화, 너무 복잡한 것을 싹 가리고 아주 간단한 부분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복잡한 코드나 이런 것들은 다 숨기고 어떤 함수나 메서드로 만들어서, 클래스로 만들어서 그 클래스의 사용법만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사용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또 라이브러리에서도 패키지에서도 이제 제공하는 방법이고요. 다만 해당 기능을 쓰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 더 최적화를 해야 될 때는 그 내부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조금 더
최적화를 하거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비전공으로 이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개발자가 되시는 분들은 보통 이 내부적인 복잡한 부분들은 배울 기회가 없고, 요 부분만 이제 앞에 보여지는 부분만 간단하게 배우고 이제 현업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현업에서 이슈가 생겼을 때, 또 성능을 최적화할 때 이 내부를 몰라서 해결을 못하고 좋은 퀄리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현업에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좋은 개발자, 일반 개발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 현업에서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좋은 개발자를 뽑기 위해서 그 판별 요소 중에 하나로 이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기본기를 잘 쌓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긴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논리 연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그 앞에 더 복잡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부분만 해서도 이제 CPU에서 논리 연산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간단하게 이제 논리 회로까지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